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풍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100mm가 훨씬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삼척 도계 150.5mm를 비롯해 태백 61.9, 강릉 43.1, 동해 23.3mm입니다. 강릉 평지와 중남부 산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며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한편 동해와 속초해경은 산산의 북상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선박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지난 2013년 추진된 뒤 10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 개발 사업이 다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대명건설이 1조 3천억 원대의 대규모 개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나란히 선 채 줄을 잡아당기자 황금빛 간판이 드러납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 망상 제1지구의 개발사무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대명건설이 현판식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선 겁니다. 이곳 일대의 망상 제1지구는 국제규격 축구장 480개에 해당하는 340여만 제곱미터 부지에 개발이 진행됩니다. 개발구역은 세 지구로 나눠 조성됩니다. 먼저 스마트 복합지구는 주거시설과 국제학교 등이 마련됩니다. 국제휴양지구에는 관광과 컨벤션 시설이 조성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화지구에는 한류 콘텐츠의 국제화에 기여할 다양한 시설이 들어섭니다. 외국 학생들이 여기 오기가 좀 힘드니까 그걸 유치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훌륭한 선생님들이 와야 되니까 그 예술학교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만들어진 뒤에는 인허가 절차와 공사 일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동해시 주민들은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망상 제1지구의 개발 사업이 이제라도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0년 이상 못했던 그런 사업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자체가 주민 입장에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망상 1지구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과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동해 ECT에 대한 특혜 의혹은 최근 1심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동해 ECT는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자 취소에 관여한 관계기관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강원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런 법적 대응이 새 사업자의 개발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선정의 특혜 의혹이 무죄인 것과 업체 과실로 사업자 지위가 박탈된 건 별개라는 겁니다. 경자청은 토지 수용 관련 공탁금 미납 등 동해 ECT의 사업자 지정 취소 사유는 충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삼척시가 폐광 대체 산업으로 도계 폐광 지역에 꿈의 암치료센터라 불리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대비해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나설 예정인데 전문가들을 초청해 심포지엄을 열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내년 도계 광업소 폐광에 대비한 삼척시 미래 먹거리는 중입자 가속기 의료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석탄공사 부지에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관광산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지역 의료 여건을 혁신하고 소멸 위기에도 대응한다는 겁니다. 중입자 치료는 무거운 탄소 원자로 암세포만 표적 치료하는 이른바 꿈의 암치료 기술로 국내엔 연세의료원 한 곳만 운영 중입니다. 삼척시는 정책적인 조기 폐광에 따른 재정 사업으로 검토되는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체 사업비 3,300억 원 가운데 국비가 1,800억 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2029년까지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입자 치료 기술에 앞서 있는 일본 현지를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이제 예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기본 계획부터 개원 시까지 저희들 한 4년의 기간을 잡고 있는데요.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 용역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폐광 대체 산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초청한 심포지엄도 열었습니다. 오는 31일까지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현황과 미래 전망, 지역 대학과의 협력 등에 대한 발표와 부지 견학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령화로 국내 암 환자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아직 입자치료센터가 드물고 치료비가 비싸 극소수만 혜택을 보는 만큼 치료센터 설치와 이후 유지 관리까지 내다보고 준비할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수도권 암 환자 절반이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전국으로 확대하면 36%로 줄고 의료 사각지대인 폐광 지역은 더욱 열악합니다. 설치부터 운영까지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정부 인력들을 양성하는 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앞으로 15년, 20년 계속 장비를 유지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 삼척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기대 속에 폐광 지역 교통 접근성 개선 문제 등의 과제 해결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큰 불로 번졌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계속해서 폭발이 이어지는 전기차의 경우 화재 진압이 쉽지 않은데요. 속초에서 비슷한 사고를 가정한 소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이하라 기자입니다. 주차된 차 뒤편에서 불길이 솟구칩니다. 지하주차장이 금세 연기로 가득 찹니다. 소방대원들이 차를 인근 공터로 옮겨 물에 담가 열을 식히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 차에서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저는 오자마자 나갔는데 앞이 안 보여요. 시커먼 정도 아니죠. 내가 마스크를 3번을 바꿨었으니. 최근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일반 차량을 전기차로 가정해 화재 대응 훈련이 펼쳐졌습니다. 소방차에 소방호스를 연결한 뒤 배터리가 있을 차량 하부에 소화 장비를 넣어 쉴 새 없이 물을 뿌립니다. 내연기관 차량과 달리 전기차는 배터리에서 1000도씨가 넘는 열 폭주 현상으로 인해 폭발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아파트 입주민 등 12명으로 구성된 자체 소방대원들도 차량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질식 소화덮개를 씌우고 소화전을 활용해 진화 훈련을 합니다. 입주민 차량 가운데 3%가 전기차인 이 아파트는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까지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기 위한 장비를 구비했습니다. 초기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리튬 배터리 전용 소화기 및 질식 소화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강원도에서 발생한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모두 5건. 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전기차 화재 진압의 필수 장비인 이동식 수조를 빨리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을 수조에 담가 화재가 번지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켓형 이동식 수조는 지난해 18개 소방서에 모두 보급했습니다. 여기에다 강릉과 동해, 태백, 원주, 춘천에만 있는 조립형 이동식 수조도 오는 10월까지 모든 소방서에 갖추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온라인상에 출처 불명의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이 돌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실제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남학생이 동급생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음란물 제작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도 최근 딥페이크 관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23일. 경찰은 남학생이 동급생인 여학생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친구 등 지인에게 공유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주로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메신저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카카오톡에서 공유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음란물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얼만큼 공유가 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안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고 수개월 전부터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출처불명의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돌고 있는 가운데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긴 하죠. 스토리도 이제 얼른 같은 것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퍼갈까봐 계정도 비공개로 돌리고 만약에 제 얼굴이 그렇게 되면 조금 학교 다니기 싫을 것 같아요. 강원경찰청은 이번 사례를 제외하고도 올해에만 학생과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 8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저장, 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피해 발생 시 대처 방안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과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도움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나 여성긴급전화인 1366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최근 사회적 파장을 낳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고 있지만 강원도에는 전문 상담소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4곳에는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 상담소가 개설돼 있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만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는 자치단체가 피해자 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데 반해 강원도는 상담소 자체가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강릉 소도울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속초해경과 강원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20대 남성은 어제 오후 4시쯤 함께 물놀이를 하던 여자친구가 바다 쪽으로 이동하자 근처로 가서 튜브를 밀어주다 파도에 휩쓸리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0분쯤에는 환동의 특수대응단 산악구조대가 설악산 비선대 근처 암벽에 매달려 있는 남성들을 구조했습니다. 이 남성들은 정상 경로가 아닌 출입구로 무단 등반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낮 12시 10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관령 휴게소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몰던 1톤 트럭이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6살 어린아이가 어깨 골절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나머지 4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2학기 개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억 9천여만 원을 투입해 방역 물품을 지원합니다. 마스크, 손소독제, 살균 티슈 등을 구입하면 유치원은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초중고교는 2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또 야간 자율학습 등을 시행하는 고등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수에 따라 마스크를 직접 지원하고 기숙사 운영학교는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를 우선 지원합니다. 강릉시가 태국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 주관 2024 파타 골드 시상식에서 모두를 위한 관광 부문 수상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27일부터 태국에서 열리고 있는 이번 행사에 참가해 강릉 무장의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주제로 관광 정책을 홍보해 이같이 수상했습니다. 강릉시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무장의 관광도시 조성 사업에도 선정됐습니다. 태백시가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사업 7가지를 추진합니다. 태백시는 업체당 최고 5천만 원씩 5년 동안 이자 3.5%포인트를 지원해주는 특례보증 이자 차액 지원 사업에 나서는 한편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 공제에 신규 가입하면 매월 만 원씩 12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 생계형 1인과 10인 미만 사업장을 나눠 4대 보험을 지원하고 위생업소 환경 개선 사업, 지식재산 지원 사업 등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동해안 이사부 항로 탐사가 진행됩니다. 이사부 기념사업회는 오늘 오전 삼척 이사부 독도기념관 광장부터 이사부 광장까지 거리 행진에 이어 안전기원제와 출장식을 열었습니다. 또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전국민 공모로 선발된 대원 50여 명이 참여해 9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범선 코리아나호를 타고 항로 탐사에 나섭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